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또 걱정들이 한가득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시장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조정을 이용하여 비중을 늘려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2%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1.2%대, 그리고 다우존스는 0.8%대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특히나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양적 긴축을 5월부터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또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를 넘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 지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표는 상승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결국은 시장 금리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 시장은요, 미국 시장 하락 영향으로 0.7% 정도 갭하락 출발을 했고, 종가와 시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또 하루 종일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이면은 이제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또 시장은 하루 종일 좀 눈치 보는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또 중국 관련된 또 악재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제약산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들 영향으로 또 중국의 3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41을 기록하면서 쇼크 수준을 좀 기록했어요. 봉쇄 조치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중국 쪽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오후장에 추가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름대로 좀 잘 버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악재 또한, 그리고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악재들이 나왔는데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요, 정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결국 여기서 2,700포인트대 정도, 21선도 이제 거의 그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2,700포인트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한 2,850포인트까지는 분명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좁은 박스권 속에서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요, 물가 상승이라던가 금리 상승에 대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래서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료 관련주들, 결국 물가 상승을 주가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도 상당히 힘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바닥권에서 모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제가 며칠 전에 드렸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종목들 보시겠지만 역시 좋은 종목들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려놓으면 오늘 자동차주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또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지난주 이번주 계속 지금 2,700포인트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월요일날 나름대로 상승을 했었고, 화요일날까지 상승을 했고, 그걸 이제 수요일날 좀 한번에 좀 까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까먹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제자리에 왔다,
이렇게 본다면은 두려워할 필요 자체는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면요. 보험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해상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 관련하여서 보험주 현대해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가운데서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 시에 1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런 11선 또 11선 이탈할 때는 21선 뭐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면은 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럴 경우에는 신고가 이럴 때 흥분하지 말고 일부 좀 차익 실현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에 대해서 계속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일정 부분은 장기 투자 그리고 일정 부분은 고점 매도 그리고 11선과 21선 라인에서 또 분할 매수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화재는 신고가는 아직 멀었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2.5%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상당히 좋고 은행주 쪽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1%대 강세를 보이면서 15,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자리가 21선 자리잖아요. 상승 추세에서 21선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금리 인상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다시 다시 또 어쨌든 16,100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기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지주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전장에는 1%대 하락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0.99% 상승을 했고 결국은 21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21선 라인 그리고 61선 라인을 지지선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금융지주사들 상당히 좋은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21선 라인에서 반등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신고가에는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요. 대신에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 금융지주사 그리고 보험주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보험주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이제 2%대 강세를 보였는데 상당히 좀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1선에서 우상향하는 모습. 오랜만에 또 나름대로 2%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충분히 7,500원 또 8,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본다면은요. 금융주,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요.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고 투자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은 자동차 관련한 만도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상당히 좋았다 그런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요 자동차 대표주들 1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 50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컨센서스에 부합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주가는 작년에 한 7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려운 시장, 반도체 부품 수급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지만 3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터닝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한 6만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가 오늘 정말 좋았죠. 3.5% 상승을 하면서 76,4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대 기록을 할 걸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 이상 증가된 실적을 기록할 걸로 보이고 아무리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해도 자동차에 대한 수요 그만큼 좋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엄청난 인지도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앞으로도 정말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만원대 이후에 저점을 찍고 나름대로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 곧 8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